안녕하세요. SK 임정택 선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왓슨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챗봇을 구현하실 때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챗봇을 구성할 때 왓슨 어시스턴트와 같은 엔진만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이라던가 놀리지 베이스의 형태라던가 또는 업무 시스템과의 연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좀 더 나은 형태의 챗봇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10가지 정도를 고려하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좀 더 나은 형태의 챗봇을 구현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대화 서비스를 구성하는 왓슨 어시스턴트와 같은 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엔진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거고요. 2번, 널리지 베이스입니다. 이러한 널리지 베이스에서는 답변 컨텐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왓슨 어시스턴트 내에서 컨텐츠를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별도의 레가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답변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서나 어떠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챗봇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면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널리지 베이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채널입니다. 일반적으로 웹을 통해서 챗봇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웹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메신저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모바일에 넣고 앱의 형태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로봇과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이러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웹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챗봇을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대화 서비스에 대한 운영입니다. 챗봇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새로운 지식이 추가되고 챗봇이 잘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챗봇이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연결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대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대화라던가 날씨 등을 묻는 대화, 이러한 프리빌트된 대화 모델을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더욱 좋고요. 로그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대화 운영 서비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 모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학습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다면 재학습하는 데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챗봇을 지속적으로 똑똑하게 학습시킬 수 있으실 거고요. 레가시 시스템이라던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를 한다던가 혹은 날씨와 같은 외부 API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채널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이나 다른 SNS 서비스에 그쪽의 규격에 맞는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대화 운영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챗봇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 SK에서는 HS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대화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프리빌트 대화 모델이라던가 다른 채널에 대한 연계, 그리고 레가시 시스템과 연계하고 외부 API 시스템을 어떻게든 굉장히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해 놓고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왓슨 어시스턴트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둬서 다른 시스템을 연동한다든지 혹은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자연어 전처리를 진행을 한다든지 또는 외부 서비스를 연계함에 있어서 대화 서비스 운영에 대한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외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서버를 두어서 활용 목적에 맞도록 이용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검색 서비스입니다. 왓슨 어시스턴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의한 답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챗봇 엔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롱테일성 질문, 즉 자주 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는 디스커버리 AP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API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정해 놓지 않은 질문이라도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가장 이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는 문서를 검색해서 사용자에게 줌으로써 챗봇을 좀 더 유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비즈니스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그 연계를 한 걸 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에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실에 대한 문의를 할 때 회의실을 예약하는 방법에 대한 단순한 FAQ를 할 수도 있지만 회의실을 직접 시스템에 등록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했던 업무 로직과 업무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챗봇을 구현함으로써 조금 더 비즈니스에 유용한 챗봇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8번째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에이브릴이 제공하고 있는 STT, TTS, 그리고 VR을 활용해서 챗봇을 텍스트를 전달하고 텍스트로 답변을 받는 형식뿐만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 챗봇을 이용하고 입력 데이터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조금 더 풍부한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STT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어서 그 텍스트를 왓슨 어시스턴트에 전달하게 되고요. 왓슨 어시스턴트는 이 텍스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대화 처리에 대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텍스트로 답변을 주고 그 텍스트를 TTS를 통해서 음성으로 답변을 주는 형태로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잘 입력값으로 활용되지 않았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신발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확인한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신발을 추천해 준다던가 혹은 이 이미지에 있는 신발을 인식한 다음에 이 신발의 최저가를 검색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새로운 음성이나 이미지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유용하고 똑똑한 챗봇을 만드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9번째 API의 활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 관련 음성이라든지 이미지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셨다면 다국어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개인 성향을 분석하는 추가 API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랭귀지 트랜스레이터를 통해서 다른 언어에 대한 챗봇을 좀 더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수집하고 문장들을 수집해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니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혹은 이런 식의 답변을 제공해서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야겠다 하는 조금 더 리치한 형태의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안에는 정형 데이터도 많이 갖고 계실 거고요. 비정형 데이터도 물론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정형 데이터 분석, 저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저희의 NLU와 같은 자연어 처리 API를 활용을 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금 더 사용자에게 더 적합하고 명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왓슨 어시스턴트 뿐만 아니라 추가로 9가지 정도의 요소를 말씀드림으로써 챗봇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왓슨 어시스턴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된 답변을 해주는 그런 API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검색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스커버리 API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텍스트 형태의 챗봇뿐만 아니라 음성을 이용한다던가 이미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 형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웹 형태뿐만 아니라 채널에 대한 메신저라던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형태의 채널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번역이라던가 성향 분석과 같은 개인화된 API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과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도록 챗봇 대화 운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하시고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도 항상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형태의 답변만 할 수 있는 챗봇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셔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챗봇을 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